안녕하십니까, 이승원 원장입니다. 제가 장상폐하생이나 위축성 위염, 암, 만성 위염 이런 거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점막의 건강 상태입니다. 점막의 혈색, 발그레하고 핑크빛을 띄어야 되고 거칠거칠한 게 없고 매끈해야 되고 표면에 막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거, 반짝반짝하는 막이 덮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갈라지거나 부패이거나 튀어 올라오거나 이런 형태가 없이 매끈하게 일정한 색을 띠고 있을 때 건강한 점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상태를 보면 암세포가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만약에 요만큼 보인다 하면 주변의 점막, 그러니까 암세포가 아닌 부분의 점막 상태를 보면 전혀 멀쩡하지 않습니다.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폐하생, 건조하고 갈라지고 이쪽 점막도 이미 방어막이 다 깨져 있어요. 암 환자도. 그러면 그 장상폐하생을 진단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 장상폐하생은 조직이 이렇게 볼록해지거나 부패이거나 어떤 형태적 변화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장상폐하생으로 형태적 변화를 띈 부위 말고 주변 점막은 멀쩡하냐? 거의 위축성 위염 상태입니다. 즉 위축성 위염이 생기고 나서 방어막이 없어졌으니까 이 계속 자극이 누적이 되면서 세포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혼자 덩그러니 깨끗한 점막 상태에서 장상폐하생이 등장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대부분 위축성 위염이 한 5년 정도 경과된 후에 위 세포가 변형을 일으켜요. 점막 보호막이 싹 없어졌다고 해서 바로 장상폐하생 생기지도 않아요. 한 5년 정도 위가 자극을 많이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5년도 안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위축성 위염 진단받고 점막이 없어지니까 한 2, 3년 내로 장상폐하생 변형 조직들이 많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대체적으로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 세포의 돌연변이 경향이 좀 강한 거죠. 위점막 세포가. 그래서 가게에 위암이 걸린 분들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제가 쭉 비교를 해보니까 위축성 위염 진단받고 장상폐하생을 진단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이렇게 진단받으면 범위나 면적, 크기 이런 것들이 진행하는 정도가 좀 빠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훨씬 주의 깊게 조금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자주 내시경을 해보시라 해서 경과를 저도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내원한 환자분인데 위축성 위염을 한 3년 전에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내시경을 확인해 보니까 상태가 많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레이드가 상당히 높아요. 한 7단계 정도. 제가 7단계라고 표현하면 장상폐하생 변형 조직이 많이 생기고 조금 안 좋은 단계예요. 제가 조금 초기 단계는 한 3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한 7단계 정도가 되면 누적된 게 많고 변형도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경우인데 위축성형 진단 받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심해졌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다행히도 그분이 18년도 내시경부터 최근 내시경까지 이렇게 쭉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과를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18년도 내시경을 확인을 해보니까 위축성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23년도 올해 걸 보니까 상당히 진척이 많이 돼서 이분은 좀 경과가 빠르구나. 그런데 이제 또 여쭤보니까 역시나 지금 이분 환자의 나이는 60세인데 본인 부친이 65세 때 위암 진단받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가족력이 있는 거고 본인도 이제 비슷한 연령대가 되니까 이런 위 점막이 손상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유전적으로 이 점막의 회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역시나 경과가 좀 빠른 경우였습니다. 자, 내시경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시경을 보시면 이 부위는 위 상단부의 소만 부위, 그러니까 내측 부위입니다. 내측이 원래 위 점막이 조금 더 얇고 손상받기 쉬워요. 왜냐하면 외측은 이렇게 주름이 있고 대만이라고 하죠. 이렇게 큰 외측 부위는 주름도 많고 약간 여유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소만 부위는 안쪽 살들이 좀 타이트하게 오밀조밀하게 좀 있고 좀 더 얇은 경향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여기 병변이 잘 생깁니다. 18년도 사진을 보면 이렇게 위점막이 얇아져서 도돌도돌하고 이게 허옇게 좀 창백해지는 부분들도 생기고 일단 내시경을 볼 때 안 좋은 부위는 일단 모양이 우둘두둘해요. 그리고 이게 색깔이 좀 바뀌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22년도 사진을 보면 역시나 이렇게 울긋불긋한 형태와 이렇게 우둘두둘한 부분이 생겼죠. 근데 23년도 보면 이게 갑자기 움푹움푹 패이고 오돌도돌한 정도가 굉장히 범위를 많이
넓혀서 이렇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과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23년도 상황을 보면 이게 장상폐하생화가 다 된 거죠. 이쪽 라인의 모양이 안 좋아진 부분은. 그리고 요 부위 말고 또 전정부, 이거는 위 상단부였고 지금 다시 이제 보여드릴 부분은 위 하단부, 전정부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정부도 18년도에 약간 건조해지면서 오돌도돌한 경향이 생길랑 말랑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22년도 보면 그런 경향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죠. 그런데 23년도 사진을 보면 이렇게 움푹움푹 패이고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 부위들이 보이죠. 그리고 울룩불룩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꽤나 넓은 면적에서 변형세포들이 누적이 되고 있고 세포의 재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18년도에 점막이 소실이 시작이 됐는데 몇 년 만에 이렇게 확 안 좋아지는 정도가 심한데 특히나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가면서 그 정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변화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분도 이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대단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18년도에 위축성 위염 진단 받았을 때 사실 다른 분에 비해서 그 당시에 좀 좋은 행동들을 많이 쌓아 나가면서 어떤 치료적으로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위축성 위염 진단 받았을 때 병원에서 그렇게 큰 주의를 주지를 않았어요. 이 정도면 뭐 괜찮아요. 뭐 누구나 있는 정도예요. 그렇지만 이분의 이제 조건은 남들과 좀 다른 거죠.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대처를 했다면 이 정도까지 심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치료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움푹움푹 패이고 변형세포가 쌓여가더라도 결국 원인은 점액질이 소실된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위염, 초기 위염부터 위암까지는 사실 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계속 점액질이 소실돼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위험이 발생을 했다. 대부분 뭐 한국 사람들은 다 위험이 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근데 위험이라는 거는 이제 점액질이 깎여 나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많이 깎여 나가면 역류성식도요. 점액질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역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만성위염, 염증 부위가 많이 곳곳에 이제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점액질이 이제 소실된 게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가 되고 위가 쪼그라드는 형태,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죠. 그 다음에 변형세포가 누적이 되고 장상폐하생이 되죠. 이게 깊이 파고들고 사이즈를 키우고 이러면 그냥 암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 방향에 어떤 경향성이 있냐, 이걸 알아야지 중간에 끊어낼 수가 있어요. 늘 얘기를 하지만 점액질의 건강 정도, 위점막의 건강 정도가 이 질환에서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점막이 건강하면 어디서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뭐 심지어 암인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암 치료하면서도 점막 부분을 회복시켜야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점막은 위의 방어에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위장에 점막이 소실된 사람들은 다른 장기의 진액들도 소실되고 있다. 심장도 약해지고 있고 간, 콩팥 다 약해지고 있고 혈관 기능이 약해지고 있고 위축성염 진단받은 분들 그리고 장상폐하생 진단받은 분들 대부분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심혈관 질환이든 혈액순환이 안 되든 피부가 거칠거칠해지든 눈이 건조해지고 입이 마르고 뭐 두피가 건조해지고 뭐 기억력이 떨어지고 지나간 걸 잘 기억을 못하는 그런 뇌세포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큰 범주에 있어서 이건 치맥고갈 질환이다 라고 상정하고 접근을 하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폐하생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점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상폐하생 진단 받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진액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길 권장드립니다. 가만 놔둬도 괜찮다 이런 말 듣고 가만 놔두면 뭐 천천히 진행되는 분들도 있겠죠. 뭐 위축성 위염 진단 받고 5년, 뭐 6년, 7년 있다가 장상폐하생이 생기는 분들이 있겠죠. 뭐 더 관리 잘하면 10년 있다가 생기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한테 심해져서 장상폐하생 단계에서 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늘 아쉬워해요. 아, 내가 위축성 위염 진단 받았을 때 그때 치료했으면 어떨까? 많이 아쉬워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치료하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잘하시는 거고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축성 위염 진단 받았을 때 치료하셨으면 더 좋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축성 위염 단계에서 치료를 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장상편생 진단 받았을 때라도 더 진행되지 않게 관리하면서 또 좀 심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